막힌 도로, 남녀가 자동차에 갇혀 있으면 여자보다는 남자의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럴 때 음악을 듣거나 얘기를 하거나 라디오를 켜면서 돌파구를 찾지만 남자는 오직 시원하게 달릴 궁리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세다고 하는데요. 막혀도 마냥 전진만 외치는 남자와 막히면 돌아가는 법을 생각하는 여자의 만남. 그럴 때 안 풀리면 내비게이션 노릇을 해드립니다.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자동차에서 쓰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목소리는 참 상냥하죠. 연애할 때 나오는 이분의 내비게이션 목소리는 참 까칠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속상한데 자꾸 혼자 크게 웃습니다. 딴지일보 정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네. 알아서 쳐드립니다. 자동 박수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에 저기 윤아 씨, 네. 윤아 씨 그 방송 네. 나오는 거 들었거든요. 아,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그런 데서 왜 날 불렀나 몰라. 예, 별이 빛나는 밤에가 윤아 씨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거기 갔더니 자기들끼리 별밤 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가식적이다. 늘 전통적으로 별밤 가족 하니까 네. 제 방송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윤아 씨가 얼마나 힘들까. 첫 번째. 조금 힘들었어요. 네, 후배 동생으로서 참 힘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호준 씨는 어딜 가도 똑같구나. 좀 귀뜸을 해주시지. 예. 전혀 준비가 안 되셨더라고. 예. 당황하셨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가족? 뭐가 가족이야? 아. 가식적인 방송이고 막 그랬더니. 예. 아니, 그 막 당황하는 게, 아니, 저도 사실, 저도 당황하는데, 윤아 씨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나이도 어리고. 예. 감사 줬어요, 그래도. 윤도현 씨만큼 세게 하진 않았습니다. 감싸 주었다. 네. 그 정도면 감사 준 것인데도. 예. 네. 그 이후에 저 관계가 좀 불편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르겠고요. 섭외가 다시 오진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방송 윤아 씨가 혹시 듣고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어준 아저씨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럼요. 예. 굉장히 윤아 씨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딱 들켰죠? 들켰네. 또 섭외 부탁해요. 자, 그나저나 저기 자. 기다리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스타 되셨어요. 국내 유일의 나가수 공식 논평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기 지난주에 저 콘서트 같이 했잖아요, 저희. 네. 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나갔잖아요. 네. 못 보셨잖아요, 가시고. 네. 관심 없으니까. 저는. 관심 없으니까 가신 줄 알았죠,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혼자 갔어요.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약간 소사이어티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콘서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호준 씨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김호준 씨 오늘 재밌으셨나요? 그랬어요. 제가 관객분들한테. 네. 재밌으셨다고 하죠. 저는 처음에 그분 메고 비호감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윤도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마무리를 훈훈하게. 요즘에 정말, 이 시대는 용기 있는 사람이 꼭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어준 씨가 처음엔 비호감이었지만, 굉장히 이 사회에 필요한 분이 아닌가. 비호감이지만 필요는 하다? 네. 상관없어.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다는 거 고백하고요. 아, 네. 그랬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가수. 네. 짧게 하죠, 오늘은. 예. 왜냐면은, 요즘 좀 피로해요. 이게 감정이입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 이게 감정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네네네.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짧게 하면 좋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왜 또 길게 하래? 안재수 PD는. PD가 갑자기 길게 하라네요. 그러니까 왜 또 그래요? 왜 청개구리야, PD가. 그래서 지난주는 그렇게 짧게 하라고 난리치더니 그러니까. 이렇다고 저렇게. 사람이 말이야. 아, 참. 지조가 없어. 예. 오늘은 좀 드라이하게 요점 네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네네. 우리가
내달렸거든요. 그동안. 네네. 조금 쉴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지금 호흡을 가다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짧게 가수들 얘기 말고. 네. 오늘은 좀 편집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집. 왜냐면은 또 논란이 많았죠. 네. 지난주는 좀 밍밍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 기승전결의 서사가 없었다. 네. 그냥 결론만 뚝 내놓는 것 같은. 원래 나가수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감정이입이 되고 어느 순간 폭발하고 네. 이런 게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임재범 씨 갑자기 하차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일주일 만에 다 편집하느라고 그랬는지 이 도입부가 없어요. 네. 원래 좀 룰도 좀 설명하고 뭐 곡 선정하고 이런 도입부가 처음에 있으면서 기대 심리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차곡차곡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결말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재범 씨가 떠나는 장면 마치 지난주부터 계속 하듯이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갑자기 클라이막스처럼 시작하는 것처럼 감정이입할 타이밍을 잘 못 잡았어요, 시청자들이. 기승전결이 없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제작진이 그동안 잘 해왔는데 네.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리도 없고 네. 뭔가 기승과 결에 해당되는 화면을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게 아닌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 이건 제가 PD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죠. 네.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면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만든 것 같다. 네. 그래서 기승전결이 없었다. 밍밍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네. 두 번째로 든 거는 이제 새 가수에게 뒷순번을 줬잖아요. 네. 저는 그건 공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수들에게 감정이입이 대단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뭐 혜택을 줬다고 새로운 가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 가수들에게 핸디캡을 준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맞다고 봐요. 모두가 다 같이 나왔는데 두 사람만 뒷순번을 주면 그건 혜택이에요. 그런데 5명이 거대한 애정을 받고 있는데 무대도 더 익숙하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핸디캡을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경마도 보면은 네네. 핸디캡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똑같은 말인데도 과거 기록이 너무 월등히 뛰어나면 핸디캡 중량을 더 싣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생소한 무대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해봤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만약 1번으로 나오고 이러면 정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조마조마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혜택이 아니라 기존 가수들에게 네네. 핸디캡을 준 거다. 네네. 그건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그걸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게 실수다. 제작진에. 네. 원래 예능이란 건 뭐 룰이 어쨌든 재밌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가수들은 워낙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모두가 심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그만 룰의 변경도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돼요. 예. 그 설득 작업이 있었어야 한다. 예. 이거는 제작진의 잘못이다. 예.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게.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윤도현 얄미운 야우. 얄미운 여우? 윤도현? 예. 왜요? 알면서 얘기 안 한다고. 아니죠. 말 못하는 거지. 못하죠.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네. 굉장히 큰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 화면을 만들 만한 그런 소스가 부족한 그런 네. 사건이 있지 않았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건 제가 그렇죠. 한번 PD님을 다시 한번 부르든가 그렇죠. 취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핫 이슈. 네. 네. 옥주현 씨. 또 짧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짧게 정리합시다. 이상하게 오늘 딴 때보다 땀이 더 나죠? 여기 이렇게 온몸에 그냥. 옥주현 씨가 1위를 한 건. 짧게 하실 거죠? 네, 그렇죠. 네. 1위의 이유는 예상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얼마나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저도 예. 몰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출연 전부터 공격도 받고 무대 위에서 또 긴장하고 노래한 후에 눈물도 흘리고 네. 그런데 예상보다 네. 가창력이 뛰어난 겁니다. 네. 이런 게 복합되다 보니까 예. 사실 1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가수들이 지지난주만큼의 네.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죠. 네. 예. 다른 가수들이 지지난주처럼 했더라면 순위가 더 낮았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임재범 씨 나와서 여러 분 부르고 예. 막 해버리면 예. 사실은 순위가 한 더 낮았겠죠. 예. 예. 네. 그런데 다른 가수들이 지지난주보다 못한 게 옥주현 씨 책임 아니죠. 그쵸. 네.
그리고 김현우 씨가 탈락한 것도 임재범 씨가 떠난 것도 옥주현 씨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네. 허탈하고 상실감이 드는 건 당연한데 네. 그걸 옥주현 씨한테 따지는 건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네. 생각해보면 옥주현 씨가 참 운이 없어요. 굉장히. 자기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 그렇게 많은 걸 아는 상태에서 예. 하필이면 임재범의 하차, 예. 김현우의 탈락, 그 뒤에 첫 무대로 올랐어. 예. 운이 없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옥주현 씨의 잘못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예. 잘못이 있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모든 연예인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티가 있어요. 예. 당연한 거죠.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예. 모두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윤도현조차 안티가 있다. 전 많아요. 요즘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네, 많이. 그런 거는 저 유재석 씨 이런 분 비교해야죠. 유재석 씨 진짜 안티 없는 분. 요즘은 유재석 씨보다 윤도현 씨가 더 인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에이 무슨 최대 수혜자다. 아유. 거꾸로 최대 피해자는 JK 김동욱. 나왔는데 기사가 없어. 다들 옥주현 씨 얘기하느라고. 최대 피해자는 김동욱 씨. 어떻게 기사가 하나 없네. 새로 나왔는데. 김동욱 씨 저 회식 때 고기 많이 먹고 왔어요. 네, 최대 피해자는 옥주현 씨가 아니에요. 김동욱 씨지. 고기 먹었으면 됐지 뭘. 자, 그럼 옥주현 씨의 잘못이 뭐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옥주현 씨를 대신해서 게시판에 나서서 옥주현 씨를 변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의 팬을 못 만들어낸 거죠. 안티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안티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모두가 다 안티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네. 그런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연예인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팬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게 그 연예인의 역량이고 매력이고 그리고 책임이에요. 예. 연예인 할 일이 그거죠. 근데 그동안 그걸 못 만들어냈다. 이건 스스로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옥주현 씨가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나가수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옥주현 씨한테 잘못을 따지자면 그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줄, 자기를 대신해서 나서서 총탄을 맞으면서까지 그 팬을 못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건 평소에 본인을 되돌아볼 일이다. 두 번째로 예. 그 옥주현 씨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도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 싫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세운 이유가 별 대단한 건 없어요. 예. 근데 원래 사람 싫어하는데 대단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네.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웃는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든 좋아해줘야 될 의무 그런 게 시청자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무는 없죠.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자기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싫어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가 있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뭐 특혜 음모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인지부조라고 하는데 예. 자기가 원래 믿는 것과 객관적인 결과가 다를 때 그 네. 간극이 생기잖아요. 예. 그 간극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이때 음모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증폭되는 거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편집이고 그런 건 분명한데 네. 이게 증폭되는 과정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근데 싫어하는 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바로 자신들이 예. 옥주현 씨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바로 자신들이. 예. 제가 나가수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수의 원래 이미지, 그 이미지 위에서 구축된 스토리, 이 스토리에 감정이입이 딱 되면 그래서 그 노래가 자기 이야기로 들리면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더욱더 감동을 받죠. 그렇죠. 근데 애초에 옥주현 씨는 사실 별 커다란 스토리가 없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당하니까 예. 곡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이입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티의 역설이죠. 안티가 오히려 옥주현 씨를 돕고 있다.
그거를 스스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히려 나 아는 가수들에서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고 있다. 이것이 안티의 역설이다. 사실은 최고의 형벌은 무관심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JK 김동욱 씨 최고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만해. 하시죠. 이제 또. 다만 제작진이 옥션 씨를 치근하게 생각해서 네네. 그녀의 드라마를 좀 과도하게 편집하면 그 순간 진짜 망하는 겁니다. 네네. 그냥 담담하게 가셔야 돼. 네. 요게 담담한 정리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가수. 네네. 가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른 분들은 다 뭐랄까요? 지쳤어 보니까. 윤도현 씨도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지치지 않았는데. 신기해요. 지치면 안 되지. 사실은 윤도현의 역할이 그거든. 모두가 지쳤을 때 신나게 만드는 것. 삶이 무료할 때 신나게 만들어서 위로를 주는 것. 이게 역할이거든요. 지치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할 때 즐거워요, 저는. 그렇죠. 아직까진 즐겁습니다. 바로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윤도현은 안 떨어져. 절대. 즐거워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도현은 안 떨어져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네. 예술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이소라 씨를 보면서 예술이다, 아티스트다.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했어요. 이 나가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참 세련됐다. 네. 뭐랄까 유로피언 갱스터. 건방지게 섹시해. 지난번에는 뭐 스산하게 섹시하다? 이번에는 다소 건방지게 섹시하다. 네.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감수성, 독창성. 그러니까 그 노래가 대단했다기보다는 그 태도, 그 독창성,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소라를 아티스트라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티스트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를 듣고 싶고요. 주먹이 온다. 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만약에 다음 탈락자가 나오잖아요. 저는 주현미 씨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 좀 각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현미 씨 노래 실력 대단하거든요. 저기 서른도 선배님도 굉장하신데. 서른도 씨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은 그분의 장르에서 훌륭히 하시고 계신데 주현미 씨는 이 음색을 가지고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장르의 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팬이신가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수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계보의 분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현미 씨 아니겠는가. 나와만 주시면 뭐 땡큐죠. 완전 땡큐죠. 네. 여기서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럼 저기 추천해 주신 거? 주먹이 온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좀 필요합니다. 네. 나가수를 보는 분들이 전부 다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프로 없애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모든 프로에 다 아이돌로만 채워지는 세상이 좋습니까? 싫잖아요? 조금 쉬어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지금 너무 이게. 네, 너무 과도했다. 지금 폭발했군요, 폭발. 그렇죠. 분하고 폭발한 거죠. 이해는 갑니다. 근데 우리끼리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키는 대로. 본인이 계속 신나면 돼요, 그냥. 본인은. 전 계속 신납니까? 네, 그러나,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임재범이 없는데 1등을 못했어. 부끄러워! 저기 그럼 노래 듣죠? MBC FM for you.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 취지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국제 정치거든요. 여기는. 네. 까먹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뭐 앞에 1분 앞으로 나가수를 바꾸죠 뭐. 나가수 그리고 연애, 막판에 국제 정치. 뭐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청취자분들이 뭐가 좋아요, 그래. 그래서 뭐 1부는 그럼 저기 3부는 나가수하고 4부는 연애 국제 정치 할까요? 여기 찬성 반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울 송파구 석천동의 L씨의 사연 보겠습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요. 교제한 지 6개월이 좀 넘는 동갑내기 커플. 그래서 자주 다투는데 친구가 힘들어해서 상담 요청을 합니다. 만나서 몇 달은 정말 불타오르게 매일 만나면서 연애를 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너무 매력적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떨까? 제 친구가 웃으면서 나 원래 매력적인 여자잖아 했더니 그럼 나 아는 사람이랑 소개팅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도 자기를 이쁘고 매력 있게 보는지 그거 궁금하거든? 이러더랍니다. 네. 제 친구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졸라가지고 결국 소개팅을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진흙탕인데요. 그러더니 소개팅했던 남자 말 좀 둔해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서 싫다고 했다면서 자기는 내 눈에만 이쁜가 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시큰둥하더래요. 이 남자 이상한 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랑 찍은 사진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너무 포샵을 해가지고 완전 연예인처럼 만들어 놓고 내 여자친구 이쁘지? 라고 설명을 붙여놨더랍니다. 제 친구는 자기 사진인지도 못 알아봤대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너 친구들한테 내가 남자친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동창이나 아는 오빠라고 해. 솔직히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 괜히 과거 복잡해서 좋을 거 뭐 있어. 안 그래? 이러더랍니다. 도대체 이 남자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옆에서 듣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아수라장이래? 예, 이게 야, 이거는 이게 뭐죠? 사랑을 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예. 물어보셨는데 사랑을 하긴 하죠. 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자친구가 정말 예쁜지 남들한테 체크를 받고 싶은 거죠. 혹시 안 예쁘면 자랑이 안 되니까. 네. 그럼 망신이니까.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 원래 남자는 자기 여자를 연애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뺏길까봐. 그렇죠. 미쳤나요? 예. 간신히 얻었는데? 예. 네.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후배하고 소개팅까지 시켜. 네. 아름다움에 대한 스스로의 안목에 자신도 없는 거야. 네. 이 정도면 예쁘다고 스스로 딱 생각하고 자신을 가질 수도 없는. 자기 안목까지도 믿음이 안 가는 그렇죠. 본인 진짜 스스로. 쪼다다. 진짜 쪼다.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시시한 놈이다. 네. 쌍지읒이 2번이나 들어가네요. 예. 물론 애인이 생기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죠. 네.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애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의 애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공이 어디까지나 자기인 겁니다, 항상. 이런 사람 보통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네.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 예쁜 걸 통해서라도, 네. 자기가 그럴듯해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이 사람은. 그래서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 자기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포토샵을 해버리는 거지. 자랑해야 되니까. 네.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내 자랑에 유용하냐 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 여자친구를 남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알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비겁자 중에 비겁자네요. 그렇죠. 여자친구는 자기를 치장하고 돋보이게 해주는 일종의 판촉물이다. 마네킹 역할이다. 네. 못되고 못났네요. 네. 못되고 못났고 자존감도 낮고 지독한 이기주의자죠. 자기를 생각하느라 남들을 살필 에너지를 나눠줄 여력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죠. 잘해준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예. 잘해주는 걸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렇죠. 유리하기 때문에. 네. 원래 사랑은 중독이라서 남들이 다 말려도 자기한테 불리해도 불나방이 되거든요. 네. 바보같이.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런 거 절대 안 해. 자기가 다치는 짓은 안 해. 네. 상대를 도구화한다. 그리고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연애를 해서
그 연애를 통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이익이라 하면 이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이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 그런데 자기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확인해야 돼. 정말 이쁜 거 아닌가. 근데 확인했더니 별로 아니야. 예. 그러니까 포샵을 해. 포샵을 해서 내 여자친구가 이 정도라고 실제하고 완전 다르게. 이건 보통 여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자기 미니홈 피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여자들이 보통 자기 미니홈 피해. 친구들이 누구냐고 할 정도의 포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가 이러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혹시 자기 포토샵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이런 사람하고 연애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연인은 전리품 혹은 액세서리예요. 예. 액세서리, 도우미. 네. 그걸 다 알고도 만나겠다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건데. 말릴 수 없지만. 네. 웬만하면 주변에서 말려줘야 돼. 네. 실컷 이용당하고 그 용도가 사라질 때 벌어진다. 예를 들면 지금 여자친구보다 조금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누군가 나타나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더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는 두 번째고 네. 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도 옮겨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구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전혀 마음이 없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한테 어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이거 마치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같은 질문인데 어리석은.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이용만 하는 거고. 여력이 없는 거죠. 예. 남들 돌아볼. 이런 사람과 너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여자가 양다리 막 난리 나는 사람. 여자는 무한 양다리? 예. 양다리가 아니죠. 예. 문어. 예. 문어발로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다 주고 막 다 사랑하고 막 이런 남자가 하나 있고 지금 요 유형이 있다. 누가 더 나쁜? 인류애와 자기애가 만난 거군요. 예. 사귀지 뭐. 좋아. 그 정도는. 그럴 경우에 내버려 둬야죠 뭐. 내버려 둔다. 인류애인데. 아니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가. 나쁜 사람 없죠 그 경우엔. 예. 세계 평화가 옵니다. 그냥 same.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코너가 또 있죠? 예. 새로 만들어진 코너. 짧게 하는 거? 예, 짧게 하는 거. 한번 지난주에 왔던 거 중에 2월 된 사연 있습니다. 그래요? 2월 된 사연 듣고 또 새로운 사연 있으면 시간 되면 또 해보죠. 예. 네. 이 여정은 씨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요. 어떡하죠? 노래 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답니다. 빨개져. 어떡했어요? 빨개지는 거. 근데 얼굴 빨개지는 건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귀여워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자애들 입장에서 마음이 들켰다고 예.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는 건데 남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홍조가. 그럼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걱정할 일은 네, 아니고. 노래 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노래 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창백해지고 막 이런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네. 1528번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1528. 주위에 여자가 많은 남자한테는 어떻게 접근하죠? 자기가 인기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말이죠. 네. 접근하면 안 돼. 이런 남자는 고마운 줄 몰라. 그렇죠. 접근해봐야.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이런 남자들은 오히려 관심 없는 척 해야 돼요. 관심 없는 척 하면, 어라? 이것 봐라. 나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승부근성이 발동이 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관심 없는 척을 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예 보이지도 않게 멀리 가버리면 안 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접근하면 안 된다.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 네. 김혜정 씨, 30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일단 이상형을 버려야 됩니다. 이상형 버려라. 네, 사람들이 이제 이상형을 버려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 판타지예요. 네. 실제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귀잖아요? 그런 사람 안 맞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상형이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네. 그러니까 일단 이상형을 버려야 돼. 예. 보통 오랫동안 연애 못하는 분들이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 엄청나게 많이 발견해 내거든요, 스스로. 예.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 이상형과 비교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많죠. 일단 이상형을 버려라.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욕심 버려라. 욕심이라기보다는 이상형을 버려라. 네, 이러이러한 남자가 나한테 맞고 이러이러한 남자가 좋은데 이러이러한 남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예. 네, 남자는 단순무식하다. 예. 요거 하나 있네요. 방혜림 씨. 어준 오빠.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예, 물론이랍니다. 마음 놓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요쯤 하고 국제정치 갈까요? 벌써? 예. 하나 더 해도 되는데.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벌써요? 예. 국제정치. 하나 더 그럼. 하나 더. 5178. 결혼 5년차 가정적인 남편. 그럴 뜻도 없으면서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고 말해. 어떡하죠? 그럴 뜻도 없으면서? 예. 그럼 한번 받아봐야죠. 해보자고. 진심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죠. 부딪혀본다 한번. 네. 위험한데요. 그럴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갖고 오세요. 도장 딱딱 준비해서. 하도 이혼하자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준비해왔어. 내가 정말 10년 동안 참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필요 없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때 진심을 알게 됩니다. 보통 깨긴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공산이 커요. 시원하게 또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국제정치 한번 국제정치 갑니다. 국제정치. 최근에 중국 네. 네이멍구 우리말로 네몽고죠. 여기서 네.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건 난개발 때문이다. 난개발. 이 한족들이 몽고족이 아니라 한족들이 돈을 벌려고 지금 그 지역을 무질서하게 네. 환경을 훼손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무질서한 개발을 해놓고 돈을 한족이 다 벌어. 그러니까 열받겠죠? 이 난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환경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시 산하의 뉴타운 사업본부장이 예. 뉴타운이야말로 난개발이다.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히 신기하죠? 신기하네. 뉴타운 사업본부장이 예. 뉴타운이야말로 난개발이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정치인이 표 때문에 투기 자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개발이다. 이 정치인이 누굴까? 예. 궁금해. 알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난개발. 그 정치인이 누굴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든가 뭐. 네. 그래서 네이멍구나 우리나라나 예. 비슷한 원인의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국제 정치까지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오늘도 뭐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